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전평가 구술형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인터넷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올려놓긴 했는데요. 또, 이 스마트폰 문제가 또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돼 가지고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주제죠. 스마트폰의 장단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스마트폰의 문제점, 좋은 점 이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예상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는요. 물론 이제 제가 그냥 짧게 할 수는 있지만은 뭐 그 문제를 제출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낼지 모르니까 좀 여러 측면으로 만들었으니까는요.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보시고 진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단점 및 위험도 따른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구술 시험의 질문 유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또 스마트폰을 잘못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것 중에서 그렇죠? 뭐 이거랑 뭐 다르더라도 거의 유사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겠죠. 뭐 어디로 가겠어요? 문제가 이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잘 짧게 설명하는 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는요. 자,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기능적인 것이 있고 이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뭐 영상 통화, 뭐 사진 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음악 감상,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기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생활에서는 이제 뭐 정보를 찾는다든지, 뭐 SNS를 한다든지, 뭐 쇼핑, 게임, 뭐 인터넷 뱅킹, 뭐 이메일 주고받기,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구술시험에서 편리함과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알지만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그 대답이 뭐 우물우물한다든가 그럼 뭐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좀 정리를 해 두셔야 아는 이야기도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요. 자, 긍정적인 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됨. 이런 분들 있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아니면 진짜 친구가 없다든지, 뭐, 밖에 나가기 싫거나, 그랬을 때,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알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술이나 마시고, 뭐, 담배나 피고, 먹는 것만 찾게 되고, 뭐, 하면 건강에도 나빠지고, 이제 그런 고립감 뭐 이런 거에 그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고립감 해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대중화가 만들어낸 1인 미디어 시대. 그렇죠. 자기가 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찍어서 소개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유튜브 활동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그게 다 스마트폰 덕분이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다 이렇게 활용하고 뭐 코로나 시대 앱으로 신분 확인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또 하나 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뭐 연휴나 공휴일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럴 때 뭐 급한 일이 몸이 아프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뭐 어디에 병원이 있고 어디에 약국이 있고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면 하면은 이제 요거 정리해서 사회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지갑 대신 이용하고 또 급할 때 뭐 의료기관 찾는데 빠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노년층 소외, 디지털 정보 격차. 노인분들은요, 그 뭐, 손자나 손녀, 뭐, 자식들이 가르쳐 주는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은행에 뭐 적금을 들거나, 거기를 이용하거나 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QR 코드가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용어라든가,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사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간단하고 뭐 전화 받고 뭐 사진 찍고 뭐 보고 이런 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년층이 소외되는 게 있고요. 또 스마트폰 중독. 잠시라도 안 보면 불안하고 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하고 스마트폰 중독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또 건강 문제.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시력도 나빠지고요. 네. 또 교통사고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신호등 앞에서도 보고 네. 그렇죠? 또 대인 관계 문제. 그 SNS로 소통하다 보니까 만나는 게 어색하고 귀찮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노년층 소외 관련돼서요. 요 파란색이 일반 국민이고요. 요 빨간색이 70대 이상 그 노년층이에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보유율이 이제 일반 국민은 91.4%인데 70대 이상은 38.3% 이렇게 절반도 아래 차이가 나죠. 이용 가능한 PC 보유율 컴퓨터 네, 이것도 일반 국민은 83.2%, 70대 이상은 27.4%, 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인터넷 이용률도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도 노년층들은 8.7%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인터넷 금융거래 서비스도 일반 국민들은 61.4%인데 그 70대 이상은 10.3%. 그래서 이렇게 그 노년층의 그 디지털 정보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건강 문제는 이제 보세요. 건강 문제. 여기 이제 그 신문에 헤럴드 경제 보면은 이게 이제 2022년 2월 3일 자료예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 예? 여기 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끼고 사는 2030
몸의 기둥이 흔들린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뭐 그 약물 주사로 우선 시도하고 척추 위쪽 미끄럼증에 따라 수술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4, 50분 걷기 운동 추천.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예요. 네, 이런.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나왔네요.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네요.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폰을 잘못 활용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 사용했을 때 이제 대답해야 되잖아요. SNS 사용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줄어들어 소통이 단절되고 있고, 제목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요. 또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요. 스마트폰 중독,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노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걸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건강 문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성이 31.9%, 남성이 32.2%,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그 다투는 거. 여성이 좀 적네요. 거의 뭐 비슷하네요. 여성이 24.6%, 남성이 26.5%. 여기도 보면 이 업무나 학업의 수행에 어려운 거는 거의 뭐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네요. 이 자료는 서울시 자료네요. 2020년 자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처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성별에 상관없이 응답자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해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3명 중 1명꼴로 학업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KBS 뉴스를 제가 그 화면을 이제 찾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겁니다. 민경복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6.5%가 스마트폰 중독이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짐, 충돌, 지하철 문, 출입문 끼임, 끼임 등의 사고를 경험할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보다 1.9배 높았다.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 위험은 2.08배, 충돌 위험은 1.83배 높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서 사생활 개인정보 노출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자, 보세요. 휴대폰에 이제 이런 뭐 다운받으라고 뭐가 이런 게 오거나 뭐 이상한 선물 왔어요. 퀵 서비스 뭐 그런 거 휴대폰에 깔리잖아요. 이런 걸 누르는 순간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거를 시도한 그런 범인들, 그런 사람들이 내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도 갑자기 켜지거나 막 내가 켜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이런 걸로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이런 알지 못하는 의심되는 거는 절대 다운 받거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개인정보 노출 이런 걸로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그럼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그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업무 목적이나 가족 안부 등 반드시 필요한 사용 이외에는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 그렇죠.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 또 식사 시간이나 두 번째, 식사 시간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친구나 누구 만났는데 그 뭐 서로 대화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스마트폰에 그 관심이 가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불편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참 성의가 없어, 뭐 예의가 없네, 뭐 이런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나씩 추가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좋은 말만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는요. 자, 이것을 잘 준비해서 그 구술 시험에 대답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거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자제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을 둔다. 예? 어린이들은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뭐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드리면 뭐 더 많은 지식의 기회를 얻는다. 좋은 점. 또 부모와 늘 연락하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죠. 또 뭐라 그럴까, 스마트폰은 학습 도구가 된다. 이것도 이제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냐? 아이들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 정신운동 발달 과정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 있네, 글쓰기 같은 거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글 쓰는 시간이 적어져서 글씨 쓰는 능력이 키워지질 않아요. 또 여기서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연필을 쥐고 글 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 손가락 놀리는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배우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성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 그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게임에서만 소통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게 성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또 몸을 더 움직이게 돼요.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진다. 예? 그렇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이 사라져요. 응? 사생활이. 그러니까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SNS 올리고 그래서 뭐 좋아요만 누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생활이 다 노출돼요. 그렇죠? 어디서 뭐 사진 찍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뭐라고 그러는지. 또 사이버 범죄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또 여기서 또 이게 좋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